영화 지존무상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프로 도박 세계의 의리와 배신, 사랑, 그리고 복수를 그린 홍콩 액션물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9년 11월 단성사에서 개봉했었고 당시 서울 관객 수로는 나름 짭짤했던 26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시면 영화 자체는 크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80년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읽혀지기도 해서 지금 보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영화로 배우 유덕화의 인지도는 단숨에 급상승했죠. 캐릭터 자체가 워낙 멋있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절대로 다쳐선 안 되는 손을 다치고 종국에는 목숨까지 바치는 진정한 의리파로 그려졌으니까요. 지금 봐도 제가 과연 친구를 위해 저 정도로 해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그리 높지 않은 완성도임에도 무언가 숙연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영화 지존무상입니다. 당시 극장가 분위기는 좀 살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영화 지존무상이 개봉하기 1년 전쯤 영화 위험한 정사가 처음으로 국내 직배를 시작했고 이에 반발한 국내 영화 관계자들이 극장에 스프레이로 미국 영화는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등의 항의성 낙서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뱀까지 풀어서 관객들을 극장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꼴사나운 짓이었죠. 직배를 하게 되면 그간 모든 외화들을 고스란히 수입해 수익을 챙겼던 자신들의 밥그릇이 작아질 것을 우려한 것 이상은 없었으니까요. 어찌됐든 직배는 시작됐고 국내 영화 관계자들의 대안책은 바로 홍콩 영화였습니다. 이미 영웅본색이나 첩혈상훈 같은 영화로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던 부분이라 이제는 기를 쓰고 홍콩 영화를 경쟁하듯 들여오기 시작했죠. 괜시리 영화 수입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됐고 굳이 개봉 안 해도 되는 영화들까지 우후죽순 개봉이 이루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영화 지존무상도 개봉 당시에는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하고 깜짝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개봉하고 이제는 내려야 하나 싶을 정도로 관객이 그다지 들지 않고 있었는데 상영 도중 정전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사와 극장은 협의 끝에 당시 관람료의 3배 가까이 되는 1만 원을 과감히 환불해주게 되죠. 이 일은 당시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났고 이 기사를 읽은 관객들은 뭔가 싶어서 뒤늦게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연말임에도 크게 눈에 띄는 할리우드 대작이 없었다는 점, 유덕화라는 배우가 맡은 아해 캐릭터의 호감도 급상승 등이 겹치면서 결국 영화는 뒤늦게 만원살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영화 지존무상을 연출한 왕정 감독의 인지도 역시 크게 올라가게 됐죠. 그 다음 작품인 주윤발, 유덕화, 왕조연 주연의 정전자 역시 이후 도박이 더해진 홍콩 액션 장르는 한동안 국내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론이 겁내 길었네요. 내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을 마치고 수감 생활을 마감하게 된 아해, 친구 아삼과 다시 한몸이 되어 도박계에 나타납니다. 이들이 다시 뭉쳤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의 친구 용은 이들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용은 미국에서 꽤 큰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최근 용의 카지노에서 수백만 달러를 따고 있는 일본인 일당이 있는데 당최 이들의 수법을 알 수 없었던 용은 아해와 아삼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고 이 둘은 기지를 발휘해 일본 놈들의 수법을 간파, 카지노를 위기에서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범인들까지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홍콩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들에게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들이닥칩니다. 미국 카지노에서 자신들의 수법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 것에 대한 일본 놈들의 보복이었죠. 결국 아해는 절대로 다치지 말아야 할 왼손을 크게 다치게 되고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아삼은 그의 그런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앞으로 절대 도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장인의 당부에 선뜻 아해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직 중장년층에게는 홍콩 느와르 중 최고의 영화로 꼽히고 있는 이 영화 지존무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배우 생활을 시작했던 배우 유덕화의 인지도를 급상승시켜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소재는 도박이었지만 이를 떠나 친구와의 우정과 의리에 더 집중했던 이 영화는 러닝타임 끝까지 등장하는 아삼보다는 그 제작 의도에 딱 맞는 캐릭터인 아해에 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삼이 장인의 당부에 더 이상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다급해진 아해는 아삼을 찾아가 딱 한 판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삼은 이를 거절하지만 아해는 동전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하죠.
아삼이 어느 부분을 고를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삼은 끝끝내 거절하지만 아해가 놓고 간 동전을 보니 앞뒤가 모두 자신이 늘 고르던 부분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해의 일종의 테스트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친구의 앞날을 위해 굳이 위험한 자리에 끌어들이려 하지 않는 아해의 배려가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지존무상 이후로 도박과 관련된 홍콩 영화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뻔하고 본 영화를 또 보는 듯한 느낌에 몇 년 지나지 않아 금방 시들해져 버렸지만요. 지존무상도 한두 해 늦게 나왔다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80년대 한국 영화 느낌이 물씬 풍기는 배경음악에 늘 담배를 물고 사는 주인공들, 더빙으로 인해 입과 대사가 가끔씩 맞지 않는 장면까지 지금 보면 정말 촌스럽고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이 영화를 스크린으로 관람했던 분들, 그리고 비디오로 출시되자마자 대여해서 관람했던 이들, 특히 남성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저런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되돌아보게 했을 테고요. 배우 유덕화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긴 했지만 그 외에도 배우 알란탐, 관지림, 진홍년 등 당시 홍콩 영화계를 주름잡던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80년대의 촌스러움을 꾹 참으실 수 있다면 도박이라는 소재보다도 의리와 우정에 초점을 맞춰 이 영화 지존무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영화 지존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